안녕하세요. 저는 아토리서치에서 근무하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HCI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는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HCI의 정의, 구성 위치,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2장에서는 그러면 개방형 HCI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징, 변화점 쭉쭉 나아가서 기대 효과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HCI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HCI가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위키피디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영어로 뭐라고 길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시 번역해서 읽어보면 HCI란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약자이고 기존의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정의되어 있던 IT 인프라 요소들을 가상화한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가상화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번역된 이 글을 보고서 이건 클라우드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HCI에서 말하는 가상화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과 전혀 다른 성질의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아닌 걸 다 아실 거예요. 같은 기술이고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보시면 HCI는 일반적으로 커머셜 오프 더 쉘프 서버에서 동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CI 구성입니다. 레거시 인프라와 HCI 인프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의 구성은 스토리지, 네트워크, 컴퓨팅,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두 각각 별개의 시스템 혹은 각각 별개의 장비로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이고 상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HCI 인프라는 무엇이냐? 앞장에 HCI는 커머셜 오프 더 쉘프 서버에서 러닝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성 상용품이라는 아주 어색하게 번역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HCI는 범용 X86 서버 위에서 동작한다는 말입니다. 범용이란 단어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뜻을 해석한다면 여러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서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HCI는 범용 X86 서버 위에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인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가상화하여 만든 올인원 플랫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하이퍼 컨버지드를 지각하면 무언가를 집약해서 만든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HCI는 클라우드를 닮은 올인원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CI 포지셔닝은 어디쯤일까요? 클라우드 관점에서의 포지셔닝과 클라우드 기술 스택 관점에서의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히 믹싱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스택은 이아스, 파스, 사스가 있죠. 여기서 클라우드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기엔 시간상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링 통해서 쉽게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HCI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이아스 기술 스택에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퍼블릭의 임대형이나 서비스형 모델이 아닌 구축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구축형 모델이므로 이 인프라는 이아스 기술 스택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HCI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러면 HCI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장표는 HCI를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기대 효과들을 나열했습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복잡한 IT 관리가 단순화되겠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 TCO 절감이 일어납니다.
상면이 줄어들고 전기도 덜 쓰게 될 테니까요. 기술적으로는요. IT 기술이 통합되고 집약되면서 운영 자동화와 관리 자동화가 생기고 여기서 데브옵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적으로는요. 우리가 서비스를 하나 론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서버 설치, 네트워크 설치, 보안 설치, 스토리지 설치 등등 정말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 종종 여기서 휴먼 폴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기술이 집약되면서 비즈니스 어지리티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100% 동의할 수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어지리티, 비즈니스 연속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HC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HCI가 어떤 솔루션인지 조금은 그려지시나요? 저는 발표를 준비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HCI란 과연 무엇일까? 저의 결론은 HCI는 작은 단위의 클라우드라고 정의내렸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뭔가 거대하고 데이터 센터에 있을 것 같고 우리 회사가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것 같고 등등의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거대한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HCI라는 이름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 올인원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그럼 과연 개방형 HCI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HCI란 무엇일까요? 먼저 장표를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HCI의 기반 기술이 존재하고요. 상단에는 HCI에서 없었던 매니지먼트 포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오픈 아키텍처라고 해서 여러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한 장의 개방형 HCI의 모든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소프트웨어라고도 정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개방형 HCI란 표준 API 또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이기종 플랫폼 간 솔루션 통합 및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사의 제품은 연동이 가능하고 타사 제품은 연동이 안 되고 어떤 조건은 만족해야 통신이 되고 우리가 쓰는 프로토콜만 써야 통신이 되고가 아니라 표준 기술을 사용해서 어떠한 플랫폼이든 쉽고 빠르게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특성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준 기술을 사용해서 솔루션 통합이 가능해야 하고 그 표준 기술이 일정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영역을 가지지 않고 OS든 스토리지든 네트워크든 연동 및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말이죠. 나무의 뿌리처럼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사용자는 집약된 기술과 진보를 통해서 보다 쉽게 다양한 솔루션을 연동하고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벤더 종속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벤더 종속성, 벤더 락인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방형 HCI는 벤더 종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멀티 하이퍼바이저 연동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CI 솔루션이 도입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CI 솔루션을 도입하면 앞에서 정의했듯이 최소한의 서버 가상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 중이던 서버 가상화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해야죠.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 가상화, 즉 하이퍼바이저도 연동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솔루션이 도입되었다고 기존에 사용 중인 걸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합리한 구축이 없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데이터 이관은 굉장히 힘든 숙제입니다. 서비스마다 OS 커널에 대한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별로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드파티 시스템입니다. 저는 여기서 백업 시스템을 예로 들었지만 서드파티 시스템 역시 심리스하게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솔루션마다 각자 궁합이 맞는 솔루션들이 있죠. 벤더 락키는 아니지만 어떤 제품끼리의 통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표준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솔루션은 토종 오픈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 클라우드 N입니다. 클라우드 N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고 모든 기술력은 한국에 있습니다. 국산이라고 해서 절대 외산에 뒤처지거나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토리서치는 SDN을 시작으로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설계하였고 현재는 그 모든 기술을 집약해서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 N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단순히 오픈 아키텍처를 수용하고 표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토종 HCI가 개발된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진보된 HCI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 즉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이고 그것만으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실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클라우드 포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히 오픈 아키텍처를 수용하고 표준을 준수했다고 해서 토종 HCI를 개발한 것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진보된 HCI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프라스트럭처이고 즉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그것만으로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클라우드 포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반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비즈니스 연속성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즉 빠르게 서비스를 생성하고 운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하나 생성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서비스 운영이 힘들다면 결국 비즈니스 연속성이나 민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셀프 서비스는 꼭 필요한 기술이고 앞으로의 비즈니스에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뒷장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HCI 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가상화 즉 SDN은 실제로는 HCI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능을 일정 부분 가상 스위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HCI 발전 단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왼쪽 기존의 트랜지셔널 환경에서는 서버 따로, 네트워크 따로, 스토리지 따로, 그리고 서비스도 따로 모든 것이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발전 단계는 컨버지드 환경입니다. 서버와 스토리지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스토리지 스위치와 합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FCOE가 있죠. 다음은 하이퍼 컨버지드 단계입니다. 여기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단계입니다. 서버와 스토리지는 통합을 하였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거죠. 즉 SDN을 사용하는 환경이 아니라 레거시 스위치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어드밴스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는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SDN 기술을 내장하고 있고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다양한 SDN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SDN 네트워크 제어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국정원 CC 인증 도입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CC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2020년부터는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의 제품이 오픈 아키텍처를 수용했다고 해서 오픈이란 용어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금융권에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보안 취약성 점검을 이미 완료했고 누구보다 발빠르게 국정원 보안 기능 확인서 준비를 했고 올해 5월에 획득을 했습니다. 이미 공공 조달의 등록 준비를 끝냈고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HCI 제품은 국내에서 자사 제품인 클라우드엔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포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포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포탈, 관리자 포탈,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 이것들이 왜 필요한지는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HCI는 모니터링 도구, 관리 도구만 존재했습니다. 포탈까지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포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통합 포탈 기능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민첩한 비즈니스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회사가 갑자기 HCI를 단번에 확 개발해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본 DNA는 SDN이었고 2013년부터 SDN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씩 이뤄낸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의 집약체가 바로 클라우드N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클라우드N이 제공하는 통합 포탈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가상화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변현된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변현된 형태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사용자 포탈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셀프 서비스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스스로 클라우드 자원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기본 원칙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민첩성, 그리고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반 기술이 발전하는 거죠. 그럼 아무 사용자나 마음대로 자원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사용할 수 있고 받은 권한 내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포탈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10분 내에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사용자는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권한들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사용자는 내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알람, 백업 등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관련된 관리 그리고 보안 등의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내 것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런 체계들이 클라우드N이라는 제품에 녹아있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테넌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네트워크로 완벽하게 아이솔레이트 시켰습니다. 각각의 서비스가 해킹 및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자 포탈입니다. 앞에서 셀프 서비스, 사용자 포탈 등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관리자 포탈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각각의 서비스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죠. 각각의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직접 관리하니까요. 때문에 관리자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자원 등을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전체를 보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브옵스가 실현이 될 것이고요. 그 위에서 결국 비즈니스의 민첩성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앞에서 국정원 보안 기능 확인서가 생겼고 새로운 인증제도가 생겼고 2020년부터 실현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획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에는 보안 기능 확인서만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보안 기능 확인서를 준비하면서 패러럴하게 GS 1등급 인증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GS란 굿소프트웨어의 줄임말이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다양한 테스팅 장비를 통해서 각종 품질을 평가하고 이 지표가 높은 소프트웨어의 국가 인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제도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 공공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토리서치의 클라우드에는 GS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보안기능 확인서는 5월에 획득했고 GS 1등급은 8월에 획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세 클라우드 N이 기술적으로도 품질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포탈 이야기를 할 때 고객의 니즈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빠르게 난데없이 언택트 재택근무의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때문에 제가 장표에는 길어서 넣지 않았는데 가트너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하이퍼사이클 테크놀로지를 보면 익스펙테이션 맨 꼭대기에 소셜 디스턴싱 테크놀로지가 등장했습니다. 이 기술은 표현 그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실현해주는 기술이 바로 화상회의와 재택근무입니다. 혹시 줌이라는 화상회의 시스템 들어보셨나요? 기업은 물론이고 교육기관도 요즘 아주 자주 사용하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9년 말에는 사용자가 1천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 만에 무려 3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재택근무라는 말이 너무나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몸이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 입원을 했고 퇴원 후에 회사의 배려로 이 녹화를 찍는 시점까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가 피부로 와닿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스크탑 서비스를 내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재택근무 혹은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VDI 서비스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조드리고 언급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연속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하고 플랫폼을 혁신함으로써 때로는 고객의 방식을 개선하고 때로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HCI를 도입했을 때의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지만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하드웨어가 감소하고 상면이 감소하고 전기가 감소하면서 TCO가 절감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빠른 배포입니다. HCI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노드라고 해서 세대의 서버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대의 서버 자원을 모두 사용하고 인프라 확장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사용 중이던 모든 서비스를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삼면을 위치시키고 네트워크 연결하는 등등의 작업을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연속성, 민첩성에 많이 위배되겠죠. 인프라는 무중단으로 확장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늘어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장표에는 수분내라고 썼지만 서버 확장 시에는 약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배포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무중단으로 인프라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히 믹싱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우드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제품이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애저, GCP, AWS를 사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저희 아토리서치의 클라우드 N을 구축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턴키 인프라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HCI는 범용 S86 위에 기술을 집약한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다섯 번째는 간단한 사용 방식입니다.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용자는 매우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실에 IT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만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한 확장성입니다. 아까 두 번째 이점을 말씀드릴 때 HCI는 기본적으로 서버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사에는 세대가 들어갔는데 지사나 브런치 오피스에는 꼭 그만한 규모의 솔루션이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연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한 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대 효과는 제가 앞에서 이것저것 다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투입 인력이 감소하고 작업 기간이 줄고 비용이 절감하고 통합적인 체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표는 드리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버전별 기능표입니다. 앞에서 한 대만 사용해도 된다, VA도 된다 등등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버전별 기능표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맨 오른쪽에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의 vGPU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장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vGPU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분야에서도 토종 인공지능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트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개발 중인 AI 칩셋 AB9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7일부터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AI 엑스포에서 저희 아토리서치와 애트리가 함께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N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2021년 아토리서치의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여기서 제품을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의 사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차 혁명 시대의 미래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미래에는 국산의 토종 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는 그러한 꿈도 꿉니다. 그래서 아토리서치는 플랫폼에 대한 고민, 경쟁과 협력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플랫폼의 가치 창출에 대한 고민 등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준비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클라우드 N에서 VM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 N에 로그인을 하고요. 이제 가상 서버에서 VM을 만들 수 있는 인스턴스를 클릭하고 이름과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그룹, 존, 키페어를 생성하고 네, 마지막으로 OS 생성과 함께 생성을 누릅니다. 네, 생성 중인 게 이제 생성 완료 정상으로 떴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주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